저는 개인적으로 네. 영어를 수능의 최고의 전략 과목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최고의 수능의 전략 과목. 예, 예. 물론 이제 국어는 가장 중요하고 수학으로 거의 판명이 되죠. 근데 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꼭 삼으면은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기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영어로 맞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2등급 이하가 되면은 2등급 이하가 2등급 미만이 되면은 소위 좀 괜찮은 그런 학교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영어가 뭐 말씀하신 대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네. 또 조건을 맞춰야 되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영어 몇 등급 이상 네. 이렇게 대학들이 걸고 있고 네.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시 수능 애들이 워낙 영어를 잘해요. 분당은. 네. 그런데 수능은 되게 등급을 잘 맞는데 네. 내신은 그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경쟁이니까 내신 영어가 고등학교 내신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전문가로서 진짜 어떻게 해주시냐면 콕 집어서 귀에 싹싹 박히게 네.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좀 준비가 되나요? 맞아. 그 본인의 등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모의고사 가장 테스트하기 좋은 게 영어거든요. 어떤 모의고사든지 그렇지. 자기가 테스트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영어. 예. 네. 그리고 뭐 각종 모의고사를 해보면은 자기가 몇 등급 수준이 나와요.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해놓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예. 맞죠? 예. 그리고 오히려 좀 안정적인 것들을 요즘 분당 같은 경우는 내신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커버를 하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대부분 수능 형태로 문제가 거의 좀 전환이 돼가지고 나와요. 영어에서 수능 형태로 낸다는 거는 네. 어떤 의미인 거예요? 수학하고 그건 알겠거든요. 네. 근데 영어는 일단은 다양한 글을 많이 제시하고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하는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 주제 파악을 가장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일단은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핵심이고. 예. 그럼 이제 독해력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독해가 거의 대부분인 거죠. 지금 예전에는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문법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독해 중심 수능 형태로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런 형태로 출제되는 것 같아요. 내신 영어 할 때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희 애 보니까 영어 잘하거든요. 네. 토플, 탭스 다 잘하는데 네. 내신 영어는 그래? 토플하고 탭스를 다 잘하는데 내신을 힘들어하는구나. 내신은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통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되고 이제 부교재 교과서 부교재 그 외의 것들 변형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중학교하고 가장 다른 점이 예. 범위예요. 고등학교 네. 내신에. 중학교 때는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몇 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부교재들이 많죠. 분당 부교재에서 시험을 내는 그런 경우 많고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런데 부교재 그리고 별도로 이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과제를 주어지는데 중학교 때 소화하던 학습 소화량으로 고등학교 때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양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버거워하는데 중학교 때 그 독해 능력을 갖게 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지금 입시가 굉장히 크게 변했잖아요. 입시가 굉장히 크게 변했는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크게 변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엄마들 우리의 입장. 서울대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입시가 변한 게 올바른 방향이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중심으로 그렇죠. 사고를 네, 합니다. 맞아. 유불리가 네. 제일.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입시 전략을 짤 적에 학생 수 고려가 굉장히 큰 상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약 44만 정도 돼요. 44만. 그리고 지금 현재 중3. 예. 그러니까는 학생 수가. 그리고 고1 같은 경우는 46만 정도 됩니다. 맞네. 그러니까는 고1 같은 경우는 지금 입시 체계가 다 변하고 하기 때문에 재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고일들은. 그리고 지금 고1은 가장 좀 힘든 게 바로 위에 고2 같은 경우는 한 49만 정도 황금돼지띠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마지막 재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짤 적에 내 나이, 우리 아이의 학생 수 전하고 후는 꼭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수를 다들 하기 싫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5월 달이 사실 학종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그죠? 이제 4월 말에 중간고사 보고 중간고사로 인해서 잘 본 아이들, 못 본 아이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다시 그래도 해야지 뭐. 중간고사는 망칠 수 있어. 그래, 다시 하면 또 이제 돼요. 기말고사 하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1년 까짓거. 학사 일정을 보면은 네. 5월 초부터 6월 달에 이제 6월 달까지가 수행 기간이면서 또 비교과 활동 기간이고 그쵸? 고3은 또 그것도 없잖아. 이제 육평이 되고. 모의고사도 없잖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학종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에다 써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부터 설계하고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을 다뤘어요. 뭐냐면은 결국 학종을 입시 전략의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입시 전략을 생각을 할 적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요. 그냥 학종 말고 나는 정시에 올인할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시의 인원 비율을 좀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60%가 일단은 재수생, 삼수생, N수생이라는 거예요. 현역이 40%. 정시는 그렇죠. 예. 항상. 그러니까는 정시의 어떤 길이 굉장히 좁다라는 거. 그리고 좀 괜찮은 대학, 뭐 서울에 좀 괜찮다는 대학의 거의 70% 이상이 거의 현역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정시로요? 예. 네. 예. 거의 재수생이 한 45%, 그리고 삼수생 이상이 한 25%, 그리고 현역은 한 30%. 이 정도입니다. 재학생은 학종으로 가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더군다나 학종이 이제 굉장히 좀 쉬워졌잖아요. 수상 경력 없어지고 그리고 독서 활동 내용, 자율 동아리 없어지고 반영되지 않죠. 그리고 개인 봉사 활동도 기재되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위 학교 수업만 좀 더 꼼꼼하게 하고 내신 토대 잘 잡으면서 학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좀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학종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거든요. 수상 준비하는데 맞아.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 걸렸죠. 예. 학종은 자연스럽게 관리만 지금 시험이 끝난 지금 시점 그리고 기말고사 시점 그리고 수업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학종의 내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세특이 중요하니까. 예. 세특을 많이 읽어야 좋은 세특을 많이 읽어야 성공한다.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은 세특은 어디서? 좋은 세특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 맞아, 홈페이지나 책이다. 서울대 RO리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세특 샘플이 있어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읽어보고 이게 좀 뛰어나다. 그런 것들을 딱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그런 세특이 어떤 세특인지 좋은 세특을 많이 봐라.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중학교 때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활동할지가 보이겠다. 예, 중학교 때를 보는 정도가 되면 그거는 아주 최고죠. 그러니까 몇 개만이라도. 왜냐면 아까 특목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 세특도 다 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애들이 특목고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쓰면서 세특을 봐요. 네, 세특에서 또 찾아내서 글감도 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적히는구나,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네. 이게 이제 그 특목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 얘기네요. 예. 미리 입시를 다 보면 학종이 뭔지 아주 디테일한 것부터 큰 그림까지. 네. 세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칭찬 같은 거 안 들어가도 태도 좋다, 태도 위주로 서술을 안 하도 아, 이 친구는 정말 뛰어나다. 쓸 게 많아지겠네. 주제 탐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세특이 동아리나 진로나 자율활동, 창체, 비교과라고 일컫는 창체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확장되고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학생부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예, 맞죠? 뭐 어떤 주제 탐구를 하거든요. 그럼 주제 탐구에 이제 탐구 동기나 그리고 탐구 과정 그리고 탐구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성장했다는 그런 결과 같은 것들이 좀 그 세특에 좀 녹아 들어갈 수 있게 거기에는 항상 독서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너무 공감해요. 네. 사실 입시를 앞두고 학부모님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중3, 고1은 가장 혼란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 포인트를 두셔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엄마들 입시 고민 사라질 것 같아요. 어떠세요? 최 선생님? 중3, 고1을 위한 확 바뀐 입시 전략 이 책으로 인해 가지고 입시에 대한 백과사전? 아,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최 선생님 진짜 꼼꼼히 읽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입시 읽어주는 엄마 그 구독자이시면서 예, 영광스럽게 또 시청자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맞습니다. 재밌다고. 예. 근데 또 쓴소리도 해주셨어요. 너무 상위권 애들 맞습니다. 입시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 그 얘기도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좀 더 폭넓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출연해주신 소감과 저는 입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실 분들 좀 일찍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요즘 유튜브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믿고 이렇게 옆에다 두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렇게 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 책을 이렇게 좀 같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정말 입시 읽어주는 엄마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리 참 이거 책 그 이벤트 네. 몇 권? 저희 한 20권 그때 네, 얘기하셨던 출판사가 20권 정도를 네네. 입시 읽어주는 엄마에 좀 독자들에게 네. 뭐 기증한다고 얘기를 네네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 입시 고민 댓글 달아주신 학부모님들 선정해서 20분 와 크게 쏘네. 저도 출판사에 두고 좀 감사를 합니다. 뭐 출판사에 막 조르셨죠? 네, 많이 달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 입시 고민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들 20분 선정해서 책을 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연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증정까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중3 고1을 위한 확 바뀐 입시 전략의 저자이신 장정현
작가님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